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보는 물론 무역 등 정치 경제적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것인데요. 바로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두고 중국이 호주를 탓하고 나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후난성의 한 시장에 지난해 외국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인민일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입 냉동식품의 포장을 통해 유입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죠.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 냉동식품 포장지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는데요. 앞서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 역시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만 언급했지 그 외국을 특정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국가를 정확히 지칭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결국 지난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호주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린이를 위협했다는 주장을 트위터에 올린 뒤 호주 총리가 격분하며 중국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나라 관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환구시보는 호주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호주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지역 전략의 전당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면서 호주를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전한 것인데요. 특히 기사와 함께 환구시보는 호주를 상징하는 캥거루 그림이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의 그림자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함께 공개해 호주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과 호주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시기 급격하게 악화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 정책에 호주가 적극 호응하면서 중국의 분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2018년 미국의 중국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장비 보이콧 대열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죠.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과 독일, 뉴질랜드조차 아직까지 미국의 반중국 5G 정책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주의 행보는 확실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밖에도 호주는 중국의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수시로 비판해왔으며 지난해에는 홍콩 보안법 통과로 불안감이 고조된 홍콩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비자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이렇게 중국의 공공연한 약점을 호주가 대놓고 건드리기 시작하자 중국은 호주의 경제를 볼모로 잡고 압박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호주를 향한 중국의 보복은 지난달 초 인도양 일대에서 미국과 호주, 인도 등 쿼드 참여국들이 실시한 군사훈련 뒤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바로 호주로부터 대거 수입해오던 제품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수입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소고기와 랍스터, 석탄, 구리 등이 포함됐고 특히 호주산 와인에는 최대 2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죠. 호주의 와인 생산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을 대상으로만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당장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인데요. 심지어 중국 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결국 쇠고기를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해온 호주 식육 업체는 올해 들어서만 6번째로 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호주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단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조차 일절 언급하지 않았죠. 딱 봐도 중국 당국이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은 호주를 압박하면서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는데요. SCMP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의 역사적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중국은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국 대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를 향해 이런 한국의 대중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이 한국까지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호주를 몰아붙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뽑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호주가 미국 편에 서서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로서는 미국이 구축한 연합전선이 공고해질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호주는 정보 공유를 매개로 연합한 파이브 아이즈의 회원국이자 쿼드 가입국입니다. 미국 주도의 두 기구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은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가 유일한데요. 한마디로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해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호주를 공격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사실 중국과 호주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인데요. 먼저 1972년 호주는 대만을 뒤로하고 중국을 공식 국가로 인정한 뒤 다음 해 곧바로 수교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도 7년 가까이 먼저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이죠. 특히 19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호주를 방문해 철광석과 석탄 등 광물 자원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양국은 계속해서 협력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 역시 집권 전부터 5번이나 호주를 찾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심지어 시 주석은 2014년 FTA를 체결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역사적 원한도 근본 이익 충돌도 없는 중국과 호주야말로 진정한 동반자라며 호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호주와 중국 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차이나머니를 동원해 호주 정치권에 로비를 벌이는 일이 너무나도 과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2017년 호주 정부는 국내 정치에서 중국의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입법권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시 텀블 전 총리는 호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전례 없이 점점 더 교묘한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 호주 언론에서 중국 정부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호주 정치권에 670만 달러, 우리 돈 약 73억 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호주 내에선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한 야당 의원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중국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주 정치권에서 중국을 막기 위한 법안이 나오기 시작하자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일부 호주 정치인과 정부 관리들이 호주와 중국의 상호 정치적 신뢰에 저해되는 무책임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면서 반발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호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호주 언론의 보도는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견에 의한 것으로 전형적인 반중 히스테리와 편집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내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는 두 나라의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책임을 호주에 돌리려는 중국의 노력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가 다른 나라에서 시작됐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 일주일 사이 중국 매체는 호주 이외에도 이탈리아와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죠. 구체적으로 지난 5일 중국 신화통신은 독일 바이러스 학자 알렉산더 케쿨레의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케쿨레가 세계에 퍼진 코로나19의 99.5%는 유전적으로 북부 이탈리아의 변이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며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이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케쿨레 박사가 직접 나서서 중국 당국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케쿨러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언론이 이탈리아의 변이형 출현을 프로파간다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기원했고 발병은 아마도 초기에 은폐됐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발생원을 조사 중인 WHO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건 2013년 중국 윈난성의 박쥐가 사는 동굴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라며 완전히 같진 않지만 우리가 아는 한 코로나19와 가장 가까운 유형이라고 결론지었죠. 결국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토록 중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까지 호주를 공격하는 데에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호주가 이미 중국에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지난 2008년 일본을 제치고 호주의 일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고 1년 뒤 호주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됐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수출입의 3분의 1가량을 중국이 차지했죠. 반면 호주로 수출되는 중국의 제품은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중국이 호주에 계속 무역 보복을 가하더라도 중국은 별다른 타격이 없지만 호주의 GDP는 6% 가까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결국 이런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을 공격 수단으로 삼은 중국은 점차 호주에 대해 무례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호주와 일본이 중국에 대항해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선언한 당일 중국 정부가 격한 표현까지 사용해 호주를 비난하면서 사죄를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 지난달 18일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호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수를 바로잡고 양국 협력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심지어 다음날 호주가 참여한 파이브 아이즈는 눈이 멀게 될 것을 조심하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정치권은 호주의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분노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의 심술에 호주가 대응하기에는 상황이 불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로부터 수입해온 상품들은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데다 수입 확대 등 경제 지원을 미끼로 새로운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호주 당국은 탈중국을 목표로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 2035년까지 수출액을 450억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36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현재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인 1,600 호주 달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렇게 호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호주 내에서조차 당장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 같은 상황 탓에 앞으로 호주가 코너에 몰려 대중국 강경 전략을 접는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잇따른 제재 조치를 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했던 사드 보복 조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군사적인 연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무역을 볼모로 약점을 쥐고 흔드는 전형적인 중국식 보복이죠. 사드 보복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호주 역시 앞으로 받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중국이 미국의 우방국들을 상대로 펴고 있는 외교 전략은 과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년 전 사드 보복 당시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화웨이 배제 정책에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 데다 쿼드 참여 역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 방한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게임 업체의 중국 진출을 4년 만에 허가하는 등 한한령 해제 초읽기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물론 중국은 한국에도 화웨이 제재와 홍콩 문제에 관해 반대편에 서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 해결 협력 등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제공하면서 이른바 강원 양면 전략으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취해온 전략적 모호 외교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